치매 가족이 생기면 정말 돌보기 힘들어지는데요. 이럴 때 좀 치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환자를 돌보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치매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치매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성은 치매 환자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치매라는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원치 않는 증상들, 나쁜 친구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회적인 도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힘들게 하는 병의 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든 병을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게 되느냐 하는 이유는 치매 환자가 생각하는 치매 환자가 가지는 이상한 생각, 감정, 행동 등이 정상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가지는 감정, 생각, 행동이 왜 정상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을 인지를 하죠.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우리 집인지 호텔인지 이런 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상황 파악을 하죠.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건지 회사를 갈 건지 이런 상황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인데 남한테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어쨌든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생각, 추론, 따져봐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제 일어났으니까 아침 식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언제까지는 세수하고 가서 밥을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가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뭐라도 잘 못되면은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생각도 이상해질 수 있고 감정도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런 과정이 고장이 난 겁니다. 이런 감정을 보일 때 환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환자라고 편안하지는 않겠죠. 어떤 분들은 치매가 되면은 환자는 천국이고 가족은 지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 같고요. 환자도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환경이 인지 안 되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여기가 내 집인지 호텔인지 자기 집도 낯설어 보이고 주변도 낯설게 되는 것은 환경 인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버려졌다는 그리고 또 버려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데요. 항상 치매 환자는 이렇게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잘 모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안심을 시키는 것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지만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항상 끝까지 잘 모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심을 시키는 것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죠. 예를 들면은 며느리가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며느리가 왔다는 말이 맞고 전화를 했다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분이 내가 온 걸 아실 텐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지? 또
왔다고 자꾸 이해시키면은 화도 내시고 그러겠죠. 그럴 때 저렇게 오리발을 내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데 한자는 상대편 입장, 역지사지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보호자가 한자의 입장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왜? 한자는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급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들은 말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들은 말이 기억이 돼야 되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를 수용하거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뭔가 잘못되면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보통 사람보다 반대급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따지면 안 됩니다. 마치 감기 든 사람이 당신 왜 기침하고 콧물 흘려? 기침하지 마, 콧물 흘리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팠어, 머리가 나빠졌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따지거나 화내거나 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 오래되면은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골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골절이 생겨서 고관절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승한 사람도 고관절 골절 수술하면은 굉장히 돌아가실 위험이 커지는데 치매 환자가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선망도 잘 올 뿐만 아니라 치매가 말기로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쪽 고관절 둘 다 수술하게 되면은 한 다리를 의지하고 글을 썼는데 한 번만 수술하면은 반대편 다리를 의지해서 걸었는데 양쪽 다리를 다 수술하게 되면은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걸을 수 없게 되면은 치매가 굉장히 나빠지고 회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족이나 낙상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는 이유는 시공간 능력 그리고 실행증이라는 행위상실증으로 생기는데요. 시공간 능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탈길이면 비탈길이라는 걸 알고 근육의 힘을 조절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치매 환자의 눈에는 평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공간 능력이 떨어진 것이고요. 행위상실증, 실행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머릿속에서 비탈길이니까 조심해서 걸어라 하는 명령이 안 생기거나 그런 명령이 생기더라도 근육에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적당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실행증이라 그러죠. 이렇게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고 실행증이 생기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낙상 또는 실족 이런 걸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볼 때 꼭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간병이 필요한데요. 효율적으로 치매 환자를 간병하려면은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좋은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될 정도로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경험담을 공유하는 게 좋은데 카페에 가입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치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도 대화를 통해 초기에는 치매 환자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부도 되고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물리치료할 때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 너무 강하게 하면은 아픈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만 이렇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강하게 개선하려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환자를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돌보는 데 있어서 주간병인이라 그러죠. 항상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피로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이런 주간병인에 대해서 이렇게 휴식도 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이런 것을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주도록 다른 가족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간병을 하다 보면은 파국 증상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파국 증상이라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막무가내가 되는 건데요. 환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환자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막무가내가 됩니다. 이런 파국 증상이 생기면은 부인을 보고 첫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인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첫사랑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환자를 안심시키고 제자리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간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머리가 단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한 일상생활, 간단한 단순한 일과를 보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낙상이나 이런 사고도 생길 수 있지만은 집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목걸이나 팔찌, 위치 추적기 같은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치매 환자를 가만히 혼자 두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족과 어울려서 활발하게 살고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마음에 안 드는 좀 모자라는 행동을 하더라도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환자를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치료하거나 돌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더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는데, 치매는 생로병사의 노병사와 맞물려 있는,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병이기도 하지만은, 치매라는 병이 병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빠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전 단계는 경도인지장애고 그전은 주관적 인지장애지만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나빠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빨간 동그라미 속에 빨간 곡선처럼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기 때문에 오늘만 같이 유지해줘도, 오늘처럼만 유지해줘도 치매 환자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유지되고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불로초를 먹은 것처럼 사람이 안 늙고 안 죽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명제인데, 오늘보다는 조금 차이 나게 천천히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이 치매 보호자의 실질적인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나빠지는 거에 굉장한 감사를 해야 된다. 천천히 나빠지는 것이 바로 치매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치매가 되어서 나빠지는 그림을 나타내는 건데요. 왼쪽 MRI는 치매 초기의 MRI고 오른쪽 MRI는 말기의 MRI입니다. 왼쪽 MRI를 보시면은 나비처럼 보이는 중간에 나비처럼 보이는 곳이 뇌실이고, 뇌실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커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밑에 보면은 눈처럼 보이는
두 개가 해마입니다. 해마가 약해져 가지고 좀 녹았겠죠. 그래서 공간이 생겨서 눈처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이라고 하는데 내 사이에 틈새가 커졌습니다. 고랑이 커져 갖고 틈새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MRI로 치매가 진단이 가능한 정도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이걸 동그라미 속에 세포를 다 집어넣으면은 알츠하이머병 4단계처럼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 빨갛게 된 부분, 오렌지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MRI 보이는 속에 정상세포, 파란 세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빨간 세포, 오렌지 세포, 노란 세포, 즉 좀비 뇌세포, 많이 망가진 뇌세포, 약간 망가진 뇌세포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만에 오른쪽 MRI처럼 이렇게 확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금방금방 나빠져 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를 간병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게 보여요. 그 나빠지는 게 보이는데 제일 진압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진압력이라는 것은 조금 그 형태가 변해도 유추해갖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시간 진압력이 있고 장소 진압력이 있고 안면 진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면 진압력을 안면 인식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가장 먼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치매 초기만 되어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봄인데 겨울이라 그럴 수도 있고 여름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침인데 저녁인 줄 알 수 있고 낮인데 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한다고 뭐를 올려놓았다면은 음식을 올려놓았다는 기억이 없어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있어도 시간 개념이 없어서 이게 한 1분이면 끓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냄비를 불을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두다 보면은 태우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냄비를 태우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이런 시간적인 감각이 떨어졌다고 보이면은 치매 초기이거나 경도 인지장애 말기일 수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장소 진압력이 떨어지면은 길을 잃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님이나 가족분이 길을 잃으면은 치매가 생겼구나 하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잃는데 말기가 되면은 집안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장소 진압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기가 되면은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가까운 노인정일 수는 있겠죠. 가까운 곳에서 매일 다니던 길도 제대로 못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길은 초기에서도 못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경도 인지장애에도 길륜이 나빠지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엉뚱한 곳으로 가셔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겨우 물어서 겨우겨우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연세 드셔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최소한 경도 인지장애가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검사도 하고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길륜이 나빠진 것만이 아닙니다. 머리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지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사람을 몰라보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치매 초기가 되면은 자주 보지 않는 친지, 그러니까 뭐 조카나 뭐 손자나 이런 자주 보지 않는 친척이나 자주 보지 않는 친구는 초기가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근래에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새로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만 그래도 자주 보지 않는 친척이나 친구는 초기에도 몰라보기 쉽습니다.
중기가 되면은 자주 보지 않는 아주 친한 친구, 자주 보지 않는 자식도 몰라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기가 되면은 매일 보는 배우자도, 매일 보는 같이 사는 자식도 몰라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안면 인식이 늦게 떨어지지만 배우자도 몰라보면 말기고, 가까운 친구도 잘 몰라보면 중기고, 자주 오지 않는 손자도 몰라보면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도 인지 장애가 돼도 가끔 본 사람들을 잘 몰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잘 몰라보면 머리가 나빠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진은 머리가 나빠져 가는, 특히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물론 꼭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대체적으로 진행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른쪽 MRI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것이 해마입니다. 해마가 먼저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왜 해마가 먼저 나빠지느냐? 물론 딴 데도 먼저 나빠지지만 기억력 떨어진 것이 쉽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해마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부위, 척두정 연합 영역이라는 부위도 이미 거의 같이 나빠집니다. 이쪽이 나빠지면은 진압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언어 능력,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떨어지고,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계산 이런 것이 이제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면은 전두엽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전두엽이 망가지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 중기 때쯤 나타나는 증상인데, 전두엽이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기억은 전두엽에 자극 기억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은 성격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정신 상태나 성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각이 생기거나 망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전두엽이 망가질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는 중기 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말기가 되면은 전두엽 안쪽에 있는 기저핵이나 다른 전체 내로 퍼지면서 실행증, 실인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치매는 진행되면서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나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나쁜 치매가 될 수 있죠. 전두엽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미간 위쪽인데 여기를 아나 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는 탈억제센터, 충동억제센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강하면은 잘 참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간이 넓으면은 성격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할을 잘 내지 않고 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역은 복내측, 복이라는 것은 아래쪽이고 배측은 위쪽인데 복내측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에서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의 골상은 대체로 앞뒤가 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복내측 전두엽은 동기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동기, 충동, 의지, 욕구 이런 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약해지면은 욕구, 의지, 충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수동적으로 되고 무의지증이나 우울증처럼 볼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중요한 영역은 여기에 배외측 전두엽인데 바로 옆에 우리가 나쁜 말로 앞장구라고 이야기하는 배외측 전두엽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행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획센터라고도 하고 수행센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수행하거나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여기가 발달되면은 상황에 맞게 잘 눈치를 보고 잘 판단을 하고 그게 맞는 행동을 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전두엽에 있는데 이런 것이 망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 전두엽이 망가지면 탈억제력이 저하가 되는데 탈억제력이 저하가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급하기도 하고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흥분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또 부적절한 행동인데 참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성적 욕구를 부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도 욕구에 따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동억제센터가 약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동기센터가 약해지게 되면은 모든 일에 관심이 없고 감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감동도 안 받고 의지도 없고 우울해 보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센터, 기획센터가 망가지게 되면은 수행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수행 능력이 나빠지면은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는 행동이나 짜임새 있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되면은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바뀌고 생각도 비정상적이고 감각이나 이런 것도 바뀌고 불필요한 망상이나 환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이 바뀌어갖고 불면이 생길 수도 있고 식욕이 변해서 이상한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이 생기고요. 또 심해지면은 파국증상이라 해서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고 막무가내적인 행동을 해서 감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도 전부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파국 증상이 왜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오늘 왼편 사진은 예를 들어 A에서 B라는 곳, A를 서울이고 B를 부산이라고 그런다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 많습니다. 경부선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또 강원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충청도 전라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하늘을 날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많을 때는 자극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자극이 전달이 잘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머릿속에는 전기가 통하는데 치매가 되면은 이렇게 가는 길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차를 많이 보내거나 자극을 많이 보내거나 많이 요구하게 되면은 차가 제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것이 파국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국 증상을 제자리로 데리고 오겠다고 억지 부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바로 빠져나간 그 자리에서 잘 다스려서 제자리로 모셔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파국 증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이렇게 간병하다 보면은 호전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전성을 보이는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파국 증상인데 파국 증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요구를 받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되거나 요구를 많이 받게 되면은 불안해지고 동요가 일어났고 그러고 이제 안절부절하고 조금 이제 흥분이 증가된 걸 옆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빨리 안심시키고 안정을 시키면은
파국 증상이 안 일어나고 호전성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미리 알아보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두엽이 망가지는 치매를 전두척두 치매라고 하는데, 우리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 치매처럼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뺀 다른 퇴행성 치매가 있고,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뒷머리부터 나빠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전두부터 나빠지는 앞머리부터 나빠지는 치매가 있습니다. 이는 앞머리부터 나빠지는 치매가 전두엽 치매이고요. 척두엽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두척두엽 치매라고 합니다. 이 전두척두엽 치매 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성격과 행동이 변하는 행동변이형 전두엽 치매, 전두척두 치매가 있고, 그리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척두엽부터 망가지는 비유창성, 원발성, 진행성 실증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가 있고, 그러고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는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기저핵이 망가지는,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파킨슨병이나 레비소체 치매나 무도병이나 피질 기저핵 변성이나 진행성 핵상마비나 이런 운동 기능과 관계되는 치매도 엄밀하게 보면은 전두엽 치매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두척두 치매 중에 큰 카테고리의 전두척두 치매 중에 레비소체 치매와 파킨슨 치매는 병리적으로는 같은 치매입니다. 알파시누클레닌이라는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같은데,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피질이라는 곳에서 생겨서 치매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기저핵 쪽으로 진행이 되고 흑질로 퍼지면서 파킨슨 증상이 동반되는 것은 레비소체 치매고, 흑질이 먼저 망가지고 기저핵이 영향을 받고 다시 피질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킨슨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 생기고 1년 이내에 치매가 생기는 것은 레비소체,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 생기기 전이나 생기더라도 1년 이내에 생기는 치매는 레비소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킨슨 병이 먼저 있고 나중에 치매가 생기면은 레비소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나빠지는데, 치매 환자를 간호하거나 치료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아홉스럽고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머릿속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대부분은 뇌경색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는, 갑자기 치매가 나빠지는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골든타임을 놓쳤더라면은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와 유전의 관계가 꽤 있는데요. 치매는 유전의 영향도 받지만은 생활 습관이나 자기의 생활 방식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매 가족은 치매 유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가장 많은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는 보통 아포2포라는 유전 인자 때문에 생기는데, 이 유전 인자가 상어로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없는 사람보다, E2, E3만 있는 경우보다 80세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배에서 3배 정도 치매 발병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80세에 치매가 될 확률이 20%에서 30%라면 이포라는 유전인자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는 30% 이상이 됩니다. 20% 그러니까 이포가 있으면 한 40% 정도가 치매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더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근데 젊은 나이 65세 이전이다. 그러나 이포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도 치매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몇 배 높아졌다는 것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더 많이 발병하는 그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2개를 가지면은 80세가 됐을 때 없는 사람의 15배에서 30배 정도 발병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거의 80세가 되면은 이포 유전인자가 2개라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많다. 75세만 되어도 치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포 유전인자 말고 유전병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병 중에 1번 연색체, 14번 연색체, 21번 연색체에 이상이 있으면은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여기에서는 한 5%의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지만은 보통 1%에서 2% 정도의 치매 발병률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0세 이전에 초로성 치매에 65세 이전에 초로성 치매의 거의 반은 유전병으로 생깁니다. 유전병에 의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65세 이전의 알츠하이머 치매의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두척두엽 치매는 17번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데 전체 치매, 전두척두 치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요. 파킨슨 치매의 60%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헌팅턴 병은 4번 염색체가 잘못된 건데 거의 100% 유전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병이 있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는 유전과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생긴 사람의 100명 중에 60명은 유전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포 유전인자도 없습니다. 약 20% 정도는 이포 유전인자는 없는데 다른 유전적인 관계, 체질적인 영향으로 온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요. 20% 정도는 이포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1에서 2% 정도는 유전병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100명 중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오는 거는 아주 정품으로 어떤 체질을 받고 나더라도 자기가 잘못 굴리면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은 젊은 나이 아니면은 치매가 생기는 나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은 치매 예방 노력을 더해야 되는데, 왼쪽은 치매 예방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도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치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물론 연구 결과에는 비만이, 당뇨가, 고혈압이 비만이 1%, 당뇨가 1%, 고혈압이 2%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도 밝혀진 것은 없지만은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사실은 통계보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에 중요한 식단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소개되고 있지만은 지중해식 식단보다 또 혈관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대시 식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마인드 식단이라 해가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도 있습니다. 마인드 식단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버터, 치즈, 육고기 같은, 그러니까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튀긴 음식, 그리고 설탕이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단순당 이런 것을 피해야 되고 줄여야 되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마인드 다이어트나 대시 다이어트나 지중해 식단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한식이 더 좋습니다. 한식이 더 좋은데 왜 더 좋냐?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최고가 된, 그러니까 가장 길어진다는 것처럼 한식이 중요한데 한식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밥상과 같은 전통 한식에 조금 공류를 줄이고 약간의 탄수화물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약간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 소식을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줄인 칼로리 대신에 탄수화물 대신에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견과류 또는 생선, 해산물 이런 것을 조금 더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잡곡, 생선 등으로부터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가금류를 적당량, 계란이나 또는 이런 것을 가끔 드시면서 단백질과 좀 가금류의 포화지방산이지만은 탄소수가 좀 적은 것을 좀 곁들이고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술을 드시게 되면은 육류는 하루에 킬로그램당 1g이야 약 50g 정도 안 되게 조금씩 매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게 되면은 막걸리를 데워서 그냥 말고 50도에서 60도로 따끈하게 데워서 후루룩 마시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드실 만큼 해서 드시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식이 지중해 식단이나 대시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모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년의 보호자가 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가정법원과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상속위원도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위원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필로 써야 되고 위원 작성 당시에 주소, 날짜,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인이 필요하고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정인과 공정인과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것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공정을 받아두는 것이 위원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론 법전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나 아니면 65세 이하이더라도 노인성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용 절차는 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은 전국 보험 건강공단에서 지사에서 파견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직원이 방문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타당하다면은 발급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 발급 번호를 받게 되면은 주치의나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류를 심사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등급을 받고 그런 급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치매 경증인 경우에는
특별 장기요양 5등급이라는 특별 등급인데 치매 특별병 등급이라고 하지만은 경증인 경우에 이런 심사에서 인정이 되면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복지연구에 구매를 할 때 어떤 재가급여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 파견하여 있는 공단지사의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매는 치매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치매가 되었을 때 효과보다는 치매가 되기 전인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보다 더 전에 주관적 인지장애나 더 전부터 치매 예방 노력을 하고 치매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이 치매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100세가 되었어도, 그러니까 90세가 넘었어도 치매가 아니고 똘똘하게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를 40대부터, 적어도 40대부터는 적극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적극적인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